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일이고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그 다음에 LNF가 좀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는 상황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 주가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6,000원 정도 상승해서 5.3%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 장 후반에 좀 밀어 올리면서 5%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만원 가까이 도달을 했고요. 어제도 이제 계속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올라가도 뭐 지금은 떨어져도 크게 뭐 이상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강하게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음운구름이 뚫고 나가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뭐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이게 이대로 쭉 가서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다시 단기간에 치고 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간 이제 계속 떨어지던 이제 급락세를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좀 강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4일 정도 매수 들어왔지만 오늘 투신 투자자가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이제 수익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단기간에 수익이 좀 났을 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떨어졌을 때 바닥 라인 근처까지 왔을 때 서서히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 굉장히 약하게 바닥 라인을 다지다가 오늘 비슷하게 음운구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 정도 올라갔고요. 마찬가지 금융투자와 기관 투자자 투신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확실히 2차 전지에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2.9% 정도 올라갔고요. 121선쯤에서 이제 저항을 좀 주었습니다. 이미 이제 음운구름 돌파를 했고 차곡차곡 이제 이평선들 하나씩 정배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강했고, 특히 투신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6% 정도 올라갔고요. 서서히 지금 빠져나오고 있죠. 바닥 라인을 이제 다들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투자 수급 마찬가지 뭐 투신 투자자 좀 들어왔고요.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LNF는 8%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 관련 종목 중에 가장 강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음운구름 내에 있습니다. 아직은 바닥을 완전히 돌파를 했다 보긴 어렵고요. 하방 경직으로 계속 이제 눌러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LNF가 조금 더 힘을 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LNF는 투신 투자자 외에 사실 이제 금융 투자가 더 많은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각각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LNF에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들어와 주었습니다. 자, 향후 흐름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7% 가까이 올라갔고요. 25만 7천 원까지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LG화학과 그 다음에 최근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상법에 대한 개정으로 좀 이러한 주식들이 갑작스럽게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좀 있는데요. 정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주사들은 이미 먼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규 진입은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분명히 이제 피레침을 그리듯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 매수에 대한 추세를 그리기까지는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LG화학도 일단 음운구름 뚫고 나가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투자 수급 중에서도 특히 기관 투자자
투신 투자자가 좀 많은 매수를 했고요. 마찬가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이 수급들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추세 전환을 위해서 쭉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단 단기 수익을 노리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며칠 내에는 그러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지주사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전한 돌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도 분위기 좋고요. 2차전지도 소외를 받고 있다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제 힘을 받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하루 올라가고 이틀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을 예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게 당장 전환을 이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 라인을 다졌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점프를 하기 위한 힘을 비축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힘의 비축 기간이 꽤 길 수 있다. 근데 그때까지의 우리는 서서히 이제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주가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테슬라 종목이 좀 좋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죠. 트럼프와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하고 좀 굉장히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2분기 출하량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나왔고요. 출하량이 아니라 인도량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테슬라가 지금 38만 4천 대 정도 2분기에 나갔다라고 하면서 시장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캐즘을 아주 크게 봤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캐즘을 높게 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심리가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낮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 향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상황,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다음 주, 그죠? 2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반기 회복 열쇠가 이제 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터리 판매 둔화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도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이죠. 근데 이 두 개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판매가 둔화되거나 아니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이미 하락해 있고, 그 다음에 둔화도 이미 겪을 만큼 겪었고, 심리적인 타격은 더 내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이 우려감보다도 2분기에 대한 미국의 ESS 신규 라인 조기 가동이라든지 아니면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좋게 이제 반전이 된다든지 그런 식의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감축법들은 지금 이제 지원금을 계속 폐지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축소를 시킴으로써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 배터리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최악은 피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듯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된 것은 오히려 이제 하원에서보다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세액 공제를 9월 말에 더 3개월 당겨가지고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ESS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한 것인지 미국의 이 전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지금 축소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은 이 특정한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한 이제 정부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시장이 거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강제적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성이 있다.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본다면 언젠가는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성기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대의 경쟁자, 그죠? K배터리의 최대의 경쟁자 중국 쪽이 최근에 이제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이제 전기차 이 시장이 너무 이제 본인들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해외에도 판매가 덤핑 관세 부과, 그 다음에 이 판매를 좀 축소시키거나 이러니까 잘 판매도 되지 않고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 완전히 그냥 가격을 깎아내려서 자동차 한 대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중소기업들은 뭐 빠르게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업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제 이 R&D 인력이라든지 그런 중국의 기업 인력들이 이제는 빠져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의 인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인건비도 싸고 기술력도 어떻게 보면 LFP 면에서는 우리보다 좋기 때문이죠. 이런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쟁자 산업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구나 상황이.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산업에 대한 체력이 중국도 이제 너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좀 깎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이제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 붙어주면 시장에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LMR, 이 배터리입니다. 삼원계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LMR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고, LFP만큼의 가격 다운을 시킬 수 있고, 성능은 또 이제 LFP보단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고밀도에 대한 LFP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LNF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LFP에서도 밀도에 따라서 세대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세대까지 나온 것인데요. 3세대보다 이제 4세대 정도 들어가면 3세대보다는 4세대가 밀도가 15에서 20%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FP 자체를 이 전기차에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밀도가 높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생산이 기술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LFP를 이렇게 고밀도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과 지금 한국이 LFP 기술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LFP는 계속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각자 새로운 LMR이라든지 아니면 초고밀도 LFP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표추엠 LNF 외에도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또 하나 있죠. 에코프로비엠. 죄송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삼원계에 대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또 고밀도의 LFP 배터리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선도를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하이니켈이라든지 미드니켈,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연구용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향산 정도. 근데 이제 양산에 대한 규모를 또 늘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또 발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들이 이제 향후 뭐 1년 뒤 정도에는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계속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을 때쯤 되면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제 ESS라는 큰 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먼저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아틀라스라는 이제 모델로
이렇게 10월에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듯이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공장에 투입이 되고 이제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뭐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계에 투입이 될 겁니다. 이제는 이 로봇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로봇에 대한 파워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은 당장 뭐 이 파워에 대한 해결을 못 한다면 고전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길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로봇이 공장 내를 뭐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겠죠. 천장에 매달면서. 근데 분명히 이런 게 이제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이제 번거로울 겁니다. 그리고 작업 반경도 축소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케이블을 쓰지 않고 무선으로 이런 걸 로봇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텐데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고밀도의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 그 다음에 밀도 측면에서 계속 배터리는 저울질을 하면서 들어갈 거고요. 각각 산업에 맞도록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로봇이라고 한다면 또 이런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고밀도 고출력의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만의 또 새로운 소재가 필요할 거고 그만의 또 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지금 시장은 배터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아직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캐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시장이 강제하는 방향이 있고 시장이 성장하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배터리에 대한 진화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1차 배터리 전성기 때 보였던 배터리들의 그런 한계들이 지금은 좀 많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을 좀 이제 계속 위협하던 덤핑 가격을 쏟아내는 이제 중국 쪽의 기업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 틈새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또 배터리 기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7월인데요.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배터리에 대한 부활 가능성이 점점 부각이 될 거고요. 내년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그런 여러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배터리에 대한 시장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주시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이제 단기간에 대한 상승이 있긴 했지만 그 상승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